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일요일 아침을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창한 날씨 같이 한번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고, 또 비가 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관계가 힘들다. 어떤 관계? 그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태도 때문에. 태도. 어떤 태도냐?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 인정의 욕구가 강한 것 같아.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우대해주는 그런 마음을 좀 바라는가 봐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겠죠. 하여튼 상대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일 뿐이죠. 내가 상대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가 내 자유인 것처럼, 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도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든 말든 그냥 냅둬요. 냅둬 둡시다. 상대가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인간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해받을 필요도 사랑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을 땐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결 가벼워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타인의 평가에 연연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충분한 시간 갖고 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외국인의 그 국내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1000조 원을 넘었다. 금토업계하고 금융센터에 따르니까 9월 말 외국인 보유 주식은 1004조 2천억입니다. 이는 지난 8월 말 895조 3천억 대비 한 108조 9천억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로써 국내 주식 외국인 보유 비중은 8월 말 29.5에서 9월 말에 30.8%로 늘었어요. 지난달 외국인 투자들은 국내 주식을 7조 한 천억 정도 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7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썼단 거지. 지난해 2월 이후로 월간 단위 최대 기록인데, 지난 8월을 제외하니까 5개월째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 기조가 지속되고 있더라, 그런 거죠.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만 7조 3천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추세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 기대감 지속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죠. 특히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지속, 미국의 빅테크 실적 개선,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수주 확대 등이 맞물리다 보니 반도체 관련 종목이 9월에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89%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총 1, 2등 종목이자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목을 해요.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 4조 9천억, 하이닉스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죠.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정책의 노력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 재정 지출 확대 등에 따른 소비 진작 기대도 증가한다는 점, 외국인들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삼성은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시작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라고 하죠. 그 APEC 정상회의 현장에
그 회사에서 이 트라이폴드 폰 제품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라이폴드 폰은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의미하는데 이 화웨이가 선보인 적은 있는데 글로벌 군대에서 존재감은 낮은 상황이었다. 삼성은 전 세계 주요국 정상을 포함해서 요인들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올해 안에 트라이폴드 폰을 선보일 예정이고 이 폴더블 폰은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그 듀얼 인폴딩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노출을 최소화하고 대신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접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300에서 400만 원대, 좀 비싸네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수준인 약 10인치,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추정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할 것 같고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10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초광각 이렇게 탑재될 거예요. 삼성은 첫 트라이폴드 폰의 초기에는 소량 생산해서 한국하고 중국 등지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인데 프리미엄 수요층을 겨냥해서 차츰 기술 완성도와 여러분 죄송하게도 다시 제가 중간에 멈췄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은 그 첫 트라이폴드 폰의 초기에는 이 소량 생산해서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이네요. 그 프리미엄 수요층을 겨냥해서 차츰 기술 완성도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 접는 폰의 시초는 2000년대 초반 출시됐던 모토로라의 스타텍하고 삼성전자의 애니콜이죠. 그 폴더폰은 그 컴팩트한 디자인과 그 액정을 보호하는 실용성, 전화를 끊을 때 탁하고 닿는 특유의 감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은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면서 폴더블 폰 시장을 개척을 했고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이죠. 이 두께는 8.9mm입니다. 무게는 215g. 그게 불과했어요. 근데 지난해 출시된 그 Z 폴드 6보다도 각각 3.2 그리고 3.2mm 24g이나 줄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트라이폴드 폰 메이트 XT를 이제 선보였어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는데 두께가 12.8mm로 두꺼워요. 애플도 내년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인데 시장 분석업체 IDC에 따르니까 지난해 세계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3%, 화웨이는 23%, 모토로라 17%, 아너 10.4% 순이었습니다.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 안팎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여튼 트라이폴드 폰 여기 또 상당히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쪽 이 접는 폰은 삼성이 그래도 최강이죠. 아직까지 애플도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화웨이나 이런 쪽들이 좀 약간 삼성을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멋있는 그런 기술을 보여줘서 삼성전자가 아주 독보적인 그런 스마트폰 업체로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달토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